법학자와 심리학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150번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숲에 아.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안 봤다며? 아니 근데 제가 안 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과몰입할까봐. 나 이런 장르 100%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게 저 완결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시즌 1은 완결 났어. 클립으로 알아요.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아니 나 네. 얌생이 같은데. 조승우 역할 있죠. 나 조승우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죽을 줄 몰랐어? 그게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었나? 자, 황시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황시목 검사에 대한 TVN 인물 드라마. 소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시목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다.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훨씬 옅고 흐린 탓에 무감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인간관계에도 메마르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 능력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검사인데 시목이 검사가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천직이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술가도 운동선수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선생님도 될 수 없었던 그에겐 잃어버린 감정 대신 명문화된 법 같은 삶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1화에 1화에 보면요, 딱 시작할 때 황시목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에서 설명을 하는데, 황시목이 어렸을 때 뇌섬역 그리고 대상피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뇌의 일부분을 이제 잘라냈구나. 네, 잘라냈어. 얘가 소리에 너무 민감한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자기한테 과도하게 자극을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폭발적인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애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 뚜껑을 확 닫아가지고 손 막 다치게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그거를 잘라내서도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냐? 검사로서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냐? 글쎄, 난 여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검사가 과연 좋은 검사인가? 그래.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 뇌의 부분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러게. 이 부분을 잘라냈을 때도 검사의 역할을 잘할 수 어. 있을지. 뇌 섬역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바깥에 있는 대뇌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뇌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요거의 역할은 뭐랄까 감정과 관련된 역할들을 해요. 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잖아. 이건 느낌이야. 그리고 이 느낌의 기초에서 판단을 해.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다. 그치? 이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서, 기분, 느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식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약간 퇴화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대별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사기꾼 얼굴, 일반적인 사람 뭐 이런 사진들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기 위한 연구였거든요. 근데 20, 30대, 40대들이 이 못 믿겠네 라고 얘기했던 사진이 있지. 사기꾼같이 생겼다. 그렇지. 그거에 대해 50대는 잘 느끼지 못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 그래서 MRI를 찍었지.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잖아. 근데 50대는 뇌 섬엽이 사기꾼 사진을 봐도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진 거지. 특이하다. 또 하나 더. 우리가 돈을 있을 때 지출을 하잖아. 벌써 이렇게 쇼핑을 가.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가격을 보진 않지. 물건을 보고 가격표를 이렇게 뒤집지. 그렇지. 그 과정을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자고. 자, 예를 들면 이 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거를 담았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갖고 싶어.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기분이 확 좋아져. 그러면서 쾌락이 막 올라와. 막 욕구가 막 일어. 그래, 이렇게 딱 까봤어. 봤어? 10만 원이야. 스트레스가 올라와.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내 섬엽이 하는 역할이다. 아,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하는 게 실제로 맞는 거야. 한쪽 뇌에서는 사고 싶어, 너무 예뻐. 가격을 딱 보더니 야 이거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결국에 우리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요거에서 요 부분을 내 섬엽이 관장을 해요. 직접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 그렇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더 효율적이거나 더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감정이 결여된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거든.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감정은 판단에 절대 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황시목 검사가 천직이라는 말에 진짜 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동의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범죄심리학자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딱 들으면 뭐 생각나는 단어 없어? 뭐 사이코패스? 그렇지. 사이코패스. 그래서 내가 연구 하나를 찾아봤어. 황시목 검사는 과연 사이코패스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무감하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부분들을 보면 혐오 자극에 되게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해도 혐오 자극 일반인들이 보면 이제 자극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어. 사이코패스 경향이 강한 대학생들을 모시고 요거를 똑같이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혐오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캐나다 연구진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이제 모았어. 그런 다음에 뇌에서 체벌을 통해서 학습하는 부위가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야.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컵을 갖고 놀다가 컵을 딱 이렇게 쏟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쉽잖아. 근데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막 웃었어. 그럼 계속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딱 엎었는데 엄마가 혼을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가거든. 뭐가 두고 뭐가 돈트 행동인 건지. 근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행동이 체벌을 당할 만한 건지 분별을 잘 못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 그래서 황시목이 다쳤다는 그 부위는 정서를 관장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질문, 황시목이 과연 정말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맞아. 아닐 것 같아. 근데 뭐 극적 허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시즌 2 또 나온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클립을 보니까 조승우 연기자의 눈빛이 달라. 그러니까 시즌 시즌 1이랑 시즌 2가 톤이 너무, 그러니까 시즌 1에서 그 이제 초반. 이제 셜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셜록도 나중에 변하잖아. 사랑에 빠지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나? 내가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극이 진행이 될수록 이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이 발달이 가능하다면 난 그 드라마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좋은 영향이야. 그래? 그럼. 맞아. 뭐 캐나다 연구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들 어렸을 때 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비밀의 숲 시즌 2를 정주행해보자. 난 다 끝난다는 말. 난 본방 사수할 거야.